네, 반갑습니다. 고객이 반응하는 SNS 채널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같이 강의할 백인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코로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백인혜입니다. 네, 저 혼자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객이 반응하는 SNS 채널 운영 전략을 할 건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다 전달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가볍게 SNS 채널이 요새 다양한 것들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이나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선호하시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걸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불편한 코로나가 소비 패턴까지 다 바꿔놨습니다. 그죠? 원래도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디지털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뭔가 제약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온라인 쪽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마케팅을 할 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고객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주변에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냥 검색만 해봐도 정말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뭐 오픈마켓이나 보면은 밑에서 연결고리를 해서 추천까지 해주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와, 비슷한 제품이 많은데 그럼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당연히 검색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비 패턴을 알아봤더니 관련 주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상당수였고요.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또 최저가 검색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업체가 어떤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뭐 비교할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구매 선정의 자격 조건을 정하기 위해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런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건 아무래도 리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정말 좋은 내용을 예쁘게 담지만 고객들은 그걸 다 읽지를 않습니다. 신기하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써보고 어떻는지 이런 게 더 궁금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표는 사실 YG앱이라는 데서 어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치를 주신 건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4월달 기준이지만 작년만 해도 조금의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우리는 역시 뭐니 해도 카카오톡이었어요. 그죠?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을 뜨는 순간 핸드폰에서 뭐를 가장 먼저 여셨나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지하철을 이동하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수시로 또 확인하는 것들이 뭐였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진짜 한 수십 번은 열어보는 것 같아요. 누가 뭘 보냈나? 네, 그러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앱에다가 우리의 제품을, 우리의 브랜드를 알린다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요? 그쵸? 네,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네이버. 네, 그리고 뭐 쿠팡, 인스타그램, 뭐 당근마켓, 네, 이렇게 순위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요새는 뭐 인스타가 대세야, 뭐가 대세야.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떤 아이템에 있고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취급하는 아이템이나 내가 지금 운영하는 브랜드에 타겟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주요 타겟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채널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가 대세라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템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네이버가 무슨 어쨌어 이래가지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타겟에 맞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채널은 뭘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를 꺼내시던지 하셔서요. 내가 SNS를 하고 싶은데 그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SNS의 특성상 한 달 했다고 그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광고처럼 막 돈을 무지막지하게 써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꾸준히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꾸준히 고객들과 관계를 만들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조금 지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었지? 네. 처음부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행하다가 물론 수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뒤집고 또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더 힘이 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1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고요. 혼자서 하는 일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채널에 어떤 브랜딩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나를 같이 브랜딩하면서 상품을 알릴 것인가? 그런 걸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보다는 어떤 우리 브랜드의 상품, 우리는 쇼핑몰에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위한 것이냐? 이런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 아니면 나는 대놓고 제품을 홍보해서 제품을 널리 활성화시키겠다. 네, 판매 전략 방향성부터 우리가 설정을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또 하나 설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목표라는 거는 기간이 들어가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년 동안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건데 나의 목표는 뭐다?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나는 팔로워를 10,000명을 만들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팔로워 수보다는 다양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에 목표를 두겠어요. 아니면 나는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숫자보다는 댓글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찐팬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팬덤을 형성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짚을 거는 뭐냐면 팔로워 수에 집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스타그램에 10,000 팔로워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와, 우리 상품 10,000명 있는 데다가 막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팔로워 수에다 집착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뭐 꼼수 아닌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새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돌리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케팅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팔로워를 억지로 끌어 모아가지고 늘려놓는다 한들 내가 뭔가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차라리 저는 조금은 숫자가 더디게 올라가더라도 정말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컨텐츠로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향성을 퍼스널 브랜딩, 나를 알리면서 나의 이런 비즈니스 일기를 쓰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데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를 올릴 것인가? 우리가 컨셉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는 어떤 시각적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런 방향성들을 한번 미리 설정을 하시는 게 저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막 사진 올리면서 하다가 나 오늘은 뭐 올려야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먼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고 스타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향성을 설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예시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요새 조금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피드라고 하죠. 첫 느낌입니다.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첫 이미지. 고객들은 이 첫 이미지를 보고 팔로우를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 이니 이런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드를 들어가 보면 예뻐 합니다. 그죠? 여기는 제주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서 만든 뭐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를 보면은 로고 색상이 초록 색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제품이던 어딘가에 초록초록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조금 사진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로고가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톤의 방향성을 어딘가에 노랑 이렇게 톤을 맞출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감성 사진을 정말 잘 찍어 이러면 감성 사진으로 어떤 피드를 맞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여기 어디 것 같으세요? 예,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소입니다. 저도 다이소에 가서 장바구니에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이소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제품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쁘게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테이프, 일반적인 테이프를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여러 개를 놨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이 제품을 위주로 내가 제품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샘플 이미지를 찾아 놓고요. 내 제품을 찍을 때 그걸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찍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다이소에 연필을 봤더니 이렇게 사선으로 여러 가지를 핑크색 바탕 위에 올려놨더니 예쁘구나. 그러면 우리도 뭐 색지 같은 거 깔고 그 위에 제품을 이렇게 얹어서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 강조형이 있고요. 다음 정보성 콘텐츠로 아예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육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어떻게 우리 무형의 상품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타겟에 맞는 이 교육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 타겟이 육아맘이셨어요. 그래서 육아맘들이 어떤 정보를 궁금해할까? 그러면 엄마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 이래서 이렇게 뭐 엄마가 뭐뭐 하는 꿀팁, 무슨 엄마가 보면 뭐 좋을 만한 뭐 장바구니, 뭐 아빠 이야기, 뭐 아이가 보면 좋을 만한 추천한 책, 뭐 이런 정보성 컨텐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보통 개인 계정과 나의 샵을 같이 알리시는 경우에는 일상 플러스 소통형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솔직 농부님은 저의 인친이시기도 한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분이 정말 밭에서 어떻게 뭐 이런 걸 농사하는 사진도 보여주셨고요. 아들이랑 가족들과 또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제철 농산물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뭐 이번에는 초당 옥수수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무슨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평소에 제가 이분의 라이프를 봤잖아요. 아, 이렇게 정말 열심히 농사 짓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시는데 정말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추천해 주시니까 저는 어떨까요? 네,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얼마인가요? 네,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에 보면 공동구매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뭐 뭔가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요즘은 유통구조가 많아지면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농부님들이 직접 홍보를 하시죠. 근데 저는 고객 입장에서는요. 직접 이분이 어떻게 농산물을 키우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SNS 잘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분야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라도요. 먼저 한번 쭉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뭐 교육생이나 이런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잘하는 인플루언서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따라한다고 그분하고 똑같이 베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 이분은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올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벤치마킹 할 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만약에 유튜브에 어떤 뭐 푸드 아니면은 패션, 뷰티 이렇게 쳐봅니다. 그럼 우리 유튜버님들이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해놓으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어떤 컨텐츠가 조회수가 좋은지,
어떤 높은지 또는 어떤 컨텐츠가 댓글이 많이 달리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봅니다. 보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의 비밀 3가지. 네, 이렇게 뭐뭐의 비밀, 거기에 플러스 숫자가 들어간 거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컨텐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봤더니 조회수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의 비밀이었는데 저는 뷰티나 패션인이 아니라 뭐 다른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지라는 저 키워드를 내 걸로 한번 바리에이션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뒀습니다. 이분이 제목을 이렇게 설정하셨구나. 그러면 거기에 무슨 잘 나가는 옷의 비밀이었으면 저는 잘 나가는 화장품의 비밀,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해서 어떻게 하면 내 스타일에 맞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하시는 분들을 먼저 캡처를 해두던 어딘가에 이렇게 좀 자료를 보관하시면서요, 내 아이템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해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채널별로 알아볼까요? 페이스북. 우리가 또 광고를 하려면 페이스북을 뺄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템이 맞는 게 아니라고 했죠. 페이스북의 특성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요, 소통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어떤 마케팅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페이스북이 저의 주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상을 올리죠. 저요 오늘 SNS 강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패친분들하고 소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 안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죠. 패친들이 메신저가 옵니다. 저희 이번에 여기에 강의가 있는데요. 한번 강사님 와서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누구 지인이 어떤 SNS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런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나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요, 언제까지 고객을 우리가 찾아서 영업을 할 건가요? 그쵸? 그래서 먼저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특징들이 더 많지만 우리가 지금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어떤 매력 있는 시각적인 콘텐츠가 중요한 채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템이 어떤 고가녀 상품이에요. 비싼 장비를 팔아야 됩니다. 이러면 인스타그램이 맞을까요? 인스타그램에는 젊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가의 장비를 판매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고가녀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페이스북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는 B2C 어떤 개인을 상대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하고 싶어. 저의 패친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들, 기업의 대표님들이 페이스북에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피드를 많이 올리세요. 나는 인스타는 잘 못하겠어. 네.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는 젊고 어떤 패션이나 뷰티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채널에는 정말 찰떡이겠죠. 네. 그리고 육아맘 이런 분들은요, 의외로 페이스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대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채널의 특성에 맞게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의 주 타겟층이 누구냐를 보시고 채널을 선정하셔서 그거에 맞는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사진 찍는 것도 잘 모르겠고 글 쓰는 걸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네이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뺄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어떤 제주도에 예를 들어 놀러 갔습니다. 애월에 왔는데 어디 가서 뭘 먹지? 검색할 때 아무래도 요즘 많이 하는 게 네이버 그리고 인스타그램이에요. 젊은 친구분들은 요즘은 네이버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더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는 우리가 로직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조금 뭐 그런 것 때문에 블로그 운영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시랭크 로직, 무슨 다이아 로직, 로직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유용한 정보성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이버에서는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먼저 노출을 시켜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어떨까요? 내 블로그를 주제에 맞는 컨텐츠를 유용한 정보성을 계속 업로드를 해서 꾸준히 해서 인플루언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최근에 인플루언서 되시는 분들 보니까요. 예전에는 무슨 오래된 아이디가 좋다 이랬었는데요. 신규 아이디로도 꾸준히 나의 주제에 맞는 유용한 정보성 양질의 컨텐츠를 업로드 했더니 뭐 단시간 안에 인플루언서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옛날같이 뭐 일상 썼다가 무슨 뷰티 썼다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내 주제에 맞는 그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남의 거 뭐 이렇게 복사에다 붙이는 거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이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에 봤더니 나는 아디다스 전 지인 아니잖아요. 아디다스 브랜드. 근데 자꾸 이 브랜드가 저한테 광고를 날려요. 이런 게 바로 비즈니스 채널,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뭐 플러스 친구 이랬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우리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뭔가를 알리고 싶은 분들은 저는 추천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은 하고 계시는데 카카오톡 채널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푸드회사 사례도 있는데요. 어떤 수산물을 할인 판매가 들어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냥 노출만 되고 말았는데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바로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채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그룹을 지정해서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개인 맞춤형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콘텐츠 하나를 던지는 것보다는 그룹별로, 예를 들면 우리 상품 중에 화장품 중에 마스카라 고객이 있고 에센스 고객이 있고 뭐 립스틱 고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들에 맞는 콘텐츠를 지정해서 광고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잘 하시면은요, 높은 구매 전환율을 누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요, 인스타랑 이런 거는 그냥 노출 위주로 하시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집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보로, 카카오로 연동해서 쓰기도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요 채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더 좋은 채널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지금 선호하는 채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채널 안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좋을까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컨텐츠를 생각하실 때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고객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객이 누군가.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제가 제조사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너무 내 제품에 심취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정말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서 어떤 특허 성분을 가지고 어떤 박사님하고 어떤 연구시설을 개발하셨대요. 그래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대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럼 막 특허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얘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마구마구 업로드를 했습니다. 고객들이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요. 고객들은 이미 광고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심지어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냥 광고 안 보기 돈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 있으면 그냥 패스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자세히 안 보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올리다가 그냥 눈에 띄는 거 봐서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이제는 광고라 인식하면은 반응을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처럼 보이지 않고 일상처럼 라이프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거나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한 장 뽑아봐라 이러면 저는 이 페이지를 뽑고 싶은데요. 고객이 보고 싶은 컨텐츠와 우리 대표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어떤 정보를 듣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써보고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난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 이번 달에 지금 2만 개가 입고가 돼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인을 칩니다. 할인을 치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뭐 무슨 뷰티 세트가 얼마 몇 프로 할인합니다. 그 다음날 됐더니 네, 이번에는 뭐 할인합니다. 다음에 뭐 할인합니다. 이런 프로모션 위주로 올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화장품 브랜드가 엄청 많은데 제가 그걸 보고 무슨 감흥이 있을까요? 네, 냉정하게 한번 입장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전문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받은 성분, 무슨 우리만 아는 그런 고급 기술,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뷰티 화장품이다 이러면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들을 써서 SNS에 노출을 하셔야죠. 그렇죠? 이왕 SNS에 노출을 한다는 거는 일파만파 확성화를 시켜서 널리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거기에 대고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용어, 그런 그들만의 리그의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조드립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타겟이 누구고 그 타겟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알기 쉬운 거, 아 그냥 중학생이 봐도 알기 쉬운 이런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주목을 받고 그들한테 설득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저리 서술형으로 쓰시는 거는 SNS 콘텐츠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길게 써놓는다 한들 아무도 정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는 원래 그 브랜드에 관심이 많았고 정말 유명한 브랜드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 내가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 이랬는데요, 이래가지고 쭉 써놔요. 나중에 읽다 보면은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짧고 굵고 임팩 있게, 그리고 SNS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안 그래도 되게 컨텐츠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더라도 아, 맞아. 이분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정성스럽다. 와, 되게 이렇게 정성스러워서 만들었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 네, 이런 공감이나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사례,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김밥이라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김밥을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이 김밥을 SNS에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김밥은 그냥 평범하지 않나요? 그쵸? 네, 평범해 보이는 김밥에다가 스토리를 한번 입혀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3대째 내려오는 무슨 김밥. 네, 아니면 우리 차별화, 뭐 차별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평범해 보이는 김밥을 어떻게 차별화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뭐 이런 거 많지 않나요? 마약김밥, 무슨 폭탄김밥, 무슨 김밥 많잖아요. 보면은 계란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밥을 넣지 않고 무슨 야채나 이런 걸 위주로 다이어트 김밥을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포장을 조금 남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쌀과 어떤 재료, 정말 밭에서 키워가지고 어떤 걸 담았어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입혔을 때는 그냥 평범한 김밥이 아닌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나의 제품에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 있을까? 나의 브랜드에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요. 컨텐츠를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보고 신문을 읽을까 말까 클릭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타이틀이겠죠. 컨텐츠, SNS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일단 호기심을 자극을 좀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거 보시면 좋고요. 이 회사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신다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파주 실내 데이트 코스, 뭐 무슨 여기에 가면 1번 어디 2번 뭐, 그리고 어디 뭐 양주에 가면은 가볼 만한 맛집, 어디에 가면 예쁜 무슨 카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회사의 카드뉴스가 들어갑니다. 왜 렌터카 회사는 피드에 그렇게 아반떼 무슨 소나타 얼마, 무슨 제네시스 얼마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그런 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다 똑같이 있는 아반떼, 물론 가격을 보고 그 결정을 하는 게 요소가 크겠지만 그걸로 제가 팔로우를 누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는 내가 관심 있는 파주에 가면 가볼 만한 곳? 그럼 궁금하니까 한번 보게 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여기에 그래서 이런 파주에 갈 때는 이런 렌터카를 타고 가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놓고 광고하지 말고 정보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 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또 이런 콘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직원이나 대표님이 진정성 있는 브랜드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걸리 브랜드죠. 네, 막걸리 브랜드인데 계정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계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하나는 이 브랜드 마케터의 사적인 이야기 하면서 웹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새 또 인스타에 보면은 인스타툰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툰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이래가지고 지금 막걸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브랜드의 이야기를 직원이나 이런 캐릭터 설정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송파구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칫하면 딱딱할 수 있는 이런 관공서나 그런 곳들이 이렇게 어떤 캐릭터를 넣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블로그 되게 잘하는 데가 고양시인 것 같아요. 고양시는 고양이라는 그 페르소나를 하나 의인화시켜가지고요. 뭐뭐 핵고양, 고양. 계속 고양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고양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처럼 뭐 대표님의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이런 직접 그리시던지 이런 캐릭터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요즘에 이제 대세죠. 큐레이션 컨텐츠. 제가 만약에 패션에 대한 아이템을 팔고 싶다 이러면 패션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름 시즌에는 이런 걸 입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른 체형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패션에 관련된 정보성을 담아놓는 겁니다. 요즘에는 제품을 대놓고 노출하는 것보다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서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노출하는 게 더 반응이 잘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이 셀카를 많이 찍으셨는데요. 요즘은 어때요? 배경과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나도 제가 만약에 커플룩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냥 커플룩 이거를 티셔츠를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 커플하고 같이 가서 바닷가에서 그 옷을 찍고 정말 약간은 부끄부끄하지만 예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나도 남자친구랑 저런 커플룩 입고 바닷가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 예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사람의 욕구를 건드려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이 조건, 마지막 구성입니다. 네, 근데 자세히 저도 예전에 홈쇼핑 전략을 많이 짰었지만 자세히 이 가로치고 보시면은요. 지금이 7월 말인데 거기에 7월 뭐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네. 뭐 물론 그렇게 막 꼼수를 부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의 심리 몇 개 남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품절 났네. 그럼 그 다음에 올라오면 어때요? 사야겠다. 저번에 사고 싶었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품절돼 버렸어. 그래서 어떤 만약에 강사님이 교육에 대한 우리 수강생을 모집하실 때 우리 사람 모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뭐 한정 이런 거에 또 고객들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제품이 몇 개 한정입니다. 막 이럴 때. 그래서 저희는 교육생을 30명만 모집을 하는데요. 이 중에 지금 24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막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시간에 대한 거, 기간에 대한 거, 장소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거 다양한 것에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대세죠. 라이브 커머스. 네. 이 라이브 커머스가
조금은 지금 막 그렇게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내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고객들과 팬덤을 형성하겠다,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1시간 동안 방송을 통해서 막 얼마를 팔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대에 의외로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물론 제품이나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 자영업자님들, 소상공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우리가 SNS나 고객들과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도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쇼호스트처럼 뭐 이게 제품이 어떤데요, 뭐 얼마고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뭐 얼마에 팔게요, 이러면요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댓글 올라오는 거 읽어가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다고요, 막 이러면서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 커머스를 했더니 나중에 궁극에는 매출이 뭐 1,5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나는 정보성을 하겠다 이러면 인스타그램에도 라이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뭐 엄마들한테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요즘은 상세 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오지만 라이브에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제품을 자세히 보여주고 재밌게 설명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올렸는데 고객의 반응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책 쪽에서 작가님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 이번에 책 나오는데요, 표지시안이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막 이런 거 막 달죠? 간접적으로 홍보가 들어가요. 아, 이번에 이분이 이런 책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컨텐츠를 봤더니 저요 많은 선택에 의해서 1번을 선택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제가 책이 출시됐습니다, 홍보하시죠. 그러면서 또 약간의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이벤트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SNS 인친들, 패친들 어떤가요? 책을 받았으니까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홍보를 또 해주기도 하죠. 아, 누구님이 책을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리뷰가 많이 올라가죠. SNS, 우리 고객님들의 SNS에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가 많이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제품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영화관 오징어라는 게 있고요, 오달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아, 역시 사람들은 영화관 오징어를 더 좋아하는구나. 신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런 고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협찬 뭐 이런 거 많으시고 우리 유튜버님들께 많이 하시는데요.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릴 때 인플루언서 분들께 조금 팔로우가 되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제가 먼저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잡으시고 어떤 방향성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많은 인플루언서들 이런 걸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니까요, 그냥 인플루언서한테 얘기해요. 저희 거 제품 좀 홍보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나요? 그래 놓고 나중에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럽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달랐어요. 막 이런 경우 꽤 있거든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 운영 대행사에서요 10명에 30만 원 달라가지고 줬는데요, 별로 효과 못 봤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먼저 이런 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인플루언서한테 줄 수 있는 제품이 이번 달에는 10개예요. 그러면 10개를 제공을 할 건데 먼저 팔로워 수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3만 명이 있는 그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진짜 인플루언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당수가 가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렸기 때문에, 프로그램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이 사람은, 아니, 보니까 팔로워는 3만 명이 있는데 좋아요가 한 뭐 2, 30개 달려요. 이런 분들은 진짜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한테 제품을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10개를 많이 내보내서 개수를 많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한 명한테 그 비용을 쓸 것이냐,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튜버한테 뭔가 영상을 관한 의뢰를 하실 때는요, 어떤 먹방에 대한 거를 저는 의뢰를 했는데 인플루언서 분이 생각보다 우리 제품을 내가 생각한 건 이런 푸드 먹방을 생각하고 의뢰를 했는데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그냥 항공샷으로만 찍어주셨지? 조금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맛있어 보이는 보글보글한 거 찍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나는 이렇게 보글보글하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인플루언서한테 주시면은요, 그래서 샘플 동영상을 하나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하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갭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무작정 대행사한테 저희 인플루언서 몇 명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먼저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10만 유튜버도 있고 100만 유튜버도 있고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들은 비용이 다 달라요. 그쵸? 인플루언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맞춰서 업체한테 의뢰를 하셔야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맞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45분 동안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네, 여태까지 제가 너무 혼자 떠드느라 여기를 못 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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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만약에 이 지금 강의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치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 강의를 혹시라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시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 있을 수 있겠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전달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대표님들, 소상공인님들, 아니면 강사님들, 다양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우리가 SNS에서 만났을 때 강사님 저 10,000명 됐어요, 저 이래가지고요 온라인에 정말 활성화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